안서우의 유언 12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서장을 포함해서 1수부터 12수까지 있는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서장하고 12개의 연시조가 있으니까 총 13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서우라는 사람이 어떤 불의의 일로 인해서 이제는 관직을 그만두고 출사라고 하는 건 관직에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자연 속에서의 삶 자체만을 생각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단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서사장과 맨 마지막 12수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 정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는 간단하게 전체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언은요, 충청도 제천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마 유언대학교라고 대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요 서장입니다. 내 마음 접어야 남이 생각하니 나 싫으면 남 싫고 남 띄우면 나 띄우니 모름이 기소불념을 불시여인 하리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을 하자니 인생식자 우한시요. 이거 많이 듣던 말 같은데. 공명을 배우려 하니 도약 등천하 불가급이로다. 이내 몸 쓸데없사니 성대농포 되오리라. 청사는 무슨 일로 무지한 날 같으며 녹수는 어찌하여 무심한 날 같으뇨. 무지타 웃지 마라 요산요수 할까 하노라. 자, 시조는요 기본적으로 선경후정 좀 많이 배웠을 거예요. 듣기도 하고 선경후정, 즉 초장과 중장을 우리가 선경으로 많이 봐요. 이때 선경은 어떤 상황을 제시한다든가 경치를 제시한다든가 발상을 제시한다든가 이래요. 후정, 보통 종장을 이제는 후정으로 보는데 이거는 정서, 즉 주제를 제시하는 쪽은 이 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자니 인생식자 우한시요 공명을 배우려 하니 도약 등천하 불가급이로다. 이 말은 내가 잘 몰라도 밑에 성대농포 되오리라 하니까 이 성대농포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요산요수 할까 하노라. 요산요수 하겠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이 농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농자는 내가 안 되겠네. 농부 농사할 때 농자거든요. 그럼 농사 짓겠다 뭐 비슷한 내용 아닐까? 요산요수라고 그랬는데 이거 산과 수는 내가 알거든요. 이건 요자로 읽었는데 이게 즐거울 낙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과 수를 뭐 즐기겠다 내지는 좋아한다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이해되겠네요. 처음 보는 작품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는 무슨 내용인지만 일단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방향 타는 잡으니까. 물론 지문에서 시험 볼 때 밑에 어휘풀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3장 가겠습니다. 홍진에 절규하고 백운으로 위우하여 녹수청산에 시름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두려워해라. 녹수천상 중에 무한지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청산 속에서의 즐거움 이렇게 보면 되겠네. 경전하여 조석하고 조수하여 반찬하며 장요에 하검하고 심산에 제추하니 내 생에 이것뿐이라 뉘라서 다시 알겠는가?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네요. 내 생에 단박하니 그 뒤라서 찾아오리. 이보실자 청풍이요 대어음자 명월이라. 이내 몸 한가하니 주인 될까 하노라. 주인이 돼서 한가하겠다. 인간의 벗있단 말과 나는 알기 스리해라. 물 외에 벗없단 말과 나는 알기 즐거워해라. 싫거나 즐겁거나 내분인가 하느라. 요건 알아. 내분인가 하느라 안 분지죠. 영산의 백운기 하니 나난봄에 즐거워라. 강중 백구비 하니 나난봄에 반가워라. 즐기며 반가워하거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연친화. 유정코 무심할 순 아마도 풍진붕우. 무심코 유정할 손 아마도 강옥으로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도평택 기관거 할제와 태부 걸회기 할제 호연행색을 뉘안이 불화하리.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내 마음 정한 후니 위빈이사 거짓말이 내 몸을 자전치 못하니 위층 이골이 옳은 말이 이제나 양극전성하니 돌아갈까 하노라. 인간 풍호 다하니 무슨 일로 머무느뇨 물 외에 연하 족하니 무슨 일로 아니가리 이제는 가려 정하니 이른겨워 하노라. 먹거든 먹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 멀고 먹거든 말이나 하려마나 입조차 벙어리 되니 말 못하여 하노라. 이거 말하고 싶은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12장까지 그 다음 맨 앞에 서사장까지 전체 13장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며 살펴봤습니다. 대충 보니까 결국 자연과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한 장 한 장,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접어야 남의 생각하니 내 마음을 접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포기해야 남을 생각하게 되니 역지사지.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하고 남이 좋으면 나도 좋으니 모름이 모름지기 기소불념은 뭐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물시어인 하리다. 물시어인 남에게 시키지 않겠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내지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내지는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말은 결국 뭐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겠다. 한자로 본다면 역지사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하자니 인생식자 우한시요. 문장이라고 하는 건 학문이에요. 학문을 한다는 건 당시에는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관직에 나가는 걸 우리가 출사라고 합니다. 자, 학문을 하여 출사를 하려고 하니 인생식자 우한시더라. 아는 것이 병이더라. 사람은 그를 알면 근심이 시작되더라. 공맹을 배우려 하니 공맹이라는 건 공자와 맹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어와 맹자 즉 학문을 얘기합니다. 학문을 배우려 하니 도약 등처나 불가급이더라. 돈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미치기가 어렵다. 즉 한마디로 공부하기 학문을 깨닫기가 어렵더라. 이 내 몸 쓸데없느니 결국 이건 겸손의 표현이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성대농포 되오리라. 성대농포 태평성대 시절에 농사꾼이 되오리라. 한마디로 문장과 공맹을 하지 않고 성대농포를 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문장을부터 불가급이로다까지는 대국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시어가 대비적인 시어가 사용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출사에 대한 체념과 성대농포의 다짐. 2장 가겠습니다. 청사는 무슨 일로 무지한 나와 같으며 청사는 결국 나와 같은 존재네요.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네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알지자예요. 지식이 없는 나와 같으며 녹수도 역시 동일시되네요. 어짜여 무심한 나와 같으뇨. 결국 뭡니까? 그렇죠. 대꾸법이죠. 무지타 웃지 마라? 그렇지. 비웃지 마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죠? 나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요산 요수할까 하노라. 자연을 즐기는 삶을 살까 하노라. 속세를 벗어나는 삶을 지향할까 하노라. 그렇다면은 자자와 이 비웃는 사람이 대비되고 청산과 녹수가 요산 요수와 대비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청산과 녹수가 요산 요수가 되는 거죠. 결국 자연과 동화된 요산 요수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홍진에 절교하고 백운에 위우하여. 홍진 속세입니다. 붉은 먼지라고 하죠. 절교는 끊는 거죠. 백운이라는 건 하얀 구름 자연이네요. 위우 벗으로 삼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결국 뭡니까? 역시 대꾸법.
녹수청산에 시름없이 늙어가니 녹수청산? 그렇지.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속세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시름없이 늙어가니 자연 속에서 살아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야단스럽게 떠들까 두렵노라. 누가? 속세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까? 나도 거기 갈게. 막 야 너만 사냐? 거기 괜찮냐? 이럴까봐 두렵다. 자연 속에서 늙어가며 느끼는 즐거움. 자, 4장을 보겠습니다. 경전하여 조석하고 조수하여 반찬하며 장요에 학염하고 심산에 제초하니 경전 밭을 가라 조석 아침 조자에다가 저녁 석자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한대요. 식사를 하고 조수하야 조수 낚시질하야 반찬하면 설마 이거 모르진 않겠지. 장요 요자는요 허리 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허리띠를 요대라고 합니다. 허리에 하겸하고 낫을 차고 깊은 산에서 채초를 하니 이 초자가 풀초자가 아니에요. 자 나무를 벤인데 이게 나무 목자잖아요. 여기 보이죠? 요거 나무를 베니 대꾸법이죠. 그리고 요 대목은요 일상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형상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에 이것뿐이라 내 생의 생활 니라서 다시 알겠는가? 다 누가 다시 알아주겠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 이런 뜻으로 자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지만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경생활, 농사생활에 대한 만족감. 내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단박하니 욕심이 없으니 그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야. 왜? 가난하거든 먹을 게 없거든 변변치 못하거든. 이보실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놈자자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 이렇게 되는데 뒤에 청풍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풍이요 맑은 바람이요 대오음자 이때 음자는요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대작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술을 같이 마실 수 있는 것은 명월이라. 그럼 그 니와 청풍이 대립되고 그 니와 명월이 대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보실자 청풍이요 대오음자 명월이라 자연을 버타는 한가로운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 대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내 몸 한가하니 주인 될까 하노라. 주인이 된다? 뭐의 주인이 돼? 청풍의 주인이 돼. 뭐의 주인이 돼? 명월의 주인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체적으로 자연을 즐기는 태도로 우리가 풍월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풍월주인. 6장 가겠습니다. 인간의 벗있단 말 나는 알기 싫으여라. 인간 속세에 친구가 있다는 말 나는 알지 못하여라. 이 소리야? 친구가 있다는 말인가? 이건 친구가 없다는 말이죠. 아 인간 속세에 친구가 있단 말인가? 친구 없어. 나는 그것을 알기에 슬퍼 싫어. 물외는요 속세 밖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야. 자연 속에 벗이 없단 말이야? 아 벗이 있어. 해석 조심해요. 서리법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기에 즐거워. 자 인간 세상에 벗이 있다는 말인가? 벗이 없어. 나는 그것을 알기에 인간 세상이 싫어. 자연 속에서 벗이 없다는 말이야? 에이 벗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알기에 참 자연이 즐거워. 대꾸법이고 대조법입니다. 싫거나 즐겁거나 간에 내 분수인가 하노라. 안분지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오케이. 영산의 백운기하니 나는 봄이 즐거워라. 영산 산 꼭대기에 백운기 핀 구름이 일어나니 나는 봄에 스프링? 너니 씨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즐거워라. 강가에 위에 강중에 배꼽이 하니 흰 갈매기가 나니 그것을 보니 나는 반가워라.
대꾸법이죠. 즐기며 반가워하는 거니 내 친구인가 하노라. 그렇죠. 자연 친화, 물화일체, 주객일체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물화일체하는 삶. 유정코 무심한 것은 정이 있으면서도 무심한 것은 아마도 풍진붕우 속세 속에 있는 친구. 정이 있는 듯해.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뒤통수를 때리네. 뒷담화를 하는 거야. 무심코 유정한 것은 무심한 듯하지만은 정이 있는 것은 강호구로 자연의 갈매기나 백로. 결국은 대꾸 대조. 대비죠. 이제야 작비금시. 예전의 것은 그르고 지금의 것이 옳다. 예전의 생각이 그르고 지금의 생각이 옳음을 깨달은가 하노라. 예전에는 풍진붕우가 유정하다고 생각했고 강호구루가 무심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한 것은 유정한 듯하지만 사실은 무심한 것이 풍진붕우고 무심한 듯하지만 사실은 유정한 것이 강호구루더라. 그것을 나는 지금 깨달았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 도팽택 기관거 할제와 뭐야 이건. 도팽택이 관직을 버릴 때와 태부 걸회기 할 때, 걸회기 거린 거지가 되어서 귀가할 때 호연행색을 누아니 부러하리. 누가 아니 부러워하지 않았겠는가. 행색 모습이죠. 알고도 부지지 멈춤을 알지 못하니 세속의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니 나도 모르겠더라. 내적 갈등이죠. 세속에 대한 미련과 반성. 10장 내 마음 정한 후이니 내 마음을 정했어. 뭘로? 좀 전에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나는 부지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했어. 정한 후이니 위빈이사 거짓말이야. 가난을 위하여 벼슬을 한다고 아그 구라야 구라. 내 몸을 자전치 못하니 자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위친 이굴 옳은 말이야. 위친 이굴 부모를 위하여 굽히는 거 옳은 말이야. 자, 초장과 중장은 대꾸법, 대주법이 되겠네요. 이제야 지금이라도 양극전성하니 양극정성 부모님을 극진히 봉사하려고 하니 효네요. 주제가 그죠? 돌아갈까 하노라. 나는 집으로 갈 거야. 10장이죠. 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 풍우 다하니 인간 속세라고 그랬어요. 속세의 시련과 고난이 많으니 무슨 일로 머물겠는가. 실현한 역이 안 있을 거야. 자연, 물 외죠? 속세 밖에 자연의 연하 족하니 연하 안개와 노을 고요한 산수의 경치에 만족하니 무슨 일로 아니 가겠는가. 갈 것이야. 가지 않겠는가. 둘 다 서리법이 되겠네요. 대꾸법이고요. 이제 가려고 정했으니 이른 겨워 하느라 흥에 겨워 하느라. 좀 전에 9장에서는 내적 갈등이 있었다면 미련과 갈등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마음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다짐. 먹거든 먹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 멀고 먹거든 말이나 하려마나 입조차 벙어리 되니 말 못하여 하느라. 자, 이게 자연으로 가기로 11장에서 정했어요. 자연에 왔어요. 근데 요건 설명을 하려면 조금 이거는 현대풀이를 보는 게 차라리 빨라요. 왜? 말은 쉬운데 말이 어려워요. 빼먹은 게 많아서 그래. 귀가 먹었거든 세상이나 멀지 말고 세상이 멀거든 귀나 먹지나 말지. 귀가 먹었으면 세상이 멀어도 다 안 들려. 근데 세상이 멀면서 귀가 먹질 않아서 멀쩡해. 그러니까 자꾸 소식이 들려. 이건 뭐야? 자연 속에 살지만 속세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멀고 먹거든 말이나 세상은 멀고 귀는 먹었으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겠는데 입조차 벙어리가 되었으니 말 못하여 하느라. 한마디로 말을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대나무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을 해야겠는데 아이씨 하지 말고 난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2장에서는 자연 속에 응가하는 삶이 귀먹고 눈먼 데다가 벙어리 노릇까지 해야 견딜 수 없는 심정임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강렬한 사회의식과 사회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12장이 만약에 지문으로 나왔다면 이 작가가 사회와 단절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잘못 오독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귀에 대한 다짐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연시조고요. 정형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13수입니다. 비판적이고 자연친화적이다. 비판적이라는 것은 1수하고 12수 정도. 그러니까 서장하고 12장 정도가 되겠네요. 유원지방에 낙향한 후에 삶을 다루고 있다. 강화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흥이다.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볼까요? 자, 사실은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요,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각 장과 대조적인 시어, 그럼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봅시다. 제1장, 문장과 공명, 성대농포를 대립을 시키면서 가무, 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추구를 보여주고 있죠. 제3장, 홍진과 녹수청산을 대립을 하면서 녹수청산, 자연 속에서의 무한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6장 인간과 물외를 얘기하면서 속세를 저버리고 물외 속에서의 안분지족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8장 풍진붕어와 강호구를 통해서 강호구루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하고 있죠. 자연, 친화, 물화, 일체를 얘기하고 있다. 제10장 위빈이사와 위친 이구를 통해서 뭐예요? 효에 대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 11장 인간과 물외를 통해서 역시 자연, 친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장과 12장을 통해 작자의 사회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내 마음 접어야 남을 생각하면, 여기서 뭘 얘기했었죠?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뭐였어요? 역지사지. 자, 여기서는 뭐였죠? 그렇죠. 자연 속에서 살지만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장에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여 내가 내키지 않은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다짐을 노래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확고하게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역지사지.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에 12장은 뭐였습니까? 자연 속에서 응가하는 삶이 기먹고 눈이 먼 데다 벙어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견딜 수 없는 심정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밖에다가 대고 현실에다가 대고 얘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불만을 읽을 수 있다. 좀 전에 봤듯이 역지사지와 그 다음에 벙어리 말 못하고자 하느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의 자연기 의식이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안서우의 유언 12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